민망한 성동 격서, 추락해버린 킬체인. 일단 오늘 합참의 발표가 있었는데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관련된 뉴스 속보 함께 보시죠. 자, 북한이 동해상으로 이번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뭐 종류별로 다 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 항공모함 재출동에 북한이 무력 지휘를 하는 거예요. 항공모함이 돌아가다가 다시 한반도로 전개를 하고 있는데 북한이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북한 외무성 성명도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논란은 북한이 이 같은 무력 도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군이 단호하게 대응을 했는데 그 수단이 현무미사일 발사였습니다. 그런데 현무미사일 발사 한 발이 오발 사고가 있었죠. 알고 봤더니 이 오발 사고가 단순 오발 사고로 보기에는 꽤 심각해 보입니다. 우리가 쏜 방향과 정반대로 날아온 겁니다. 바다를 향해 쐈는데 거꾸로 날아왔습니다. 이게 민가로 떨어졌다고 상상해 보시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박승배 변호사님, 알고 봤더니 바다를 향해 쐈는데 완전 반대 방향으로, 다행히 기진의 골프장으로 낙탄이 됐는데 민가에서 700m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미사일을 쏘는데 네. 오발이 된다는 건 가다가 중간에 떨어지거나 네. 각도가 틀릴 수는 있는데 정반대로 날아가서 오발이 됐다? 저는 처음 봤어요, 솔직히. 이 현무 미사일은 킬체인이라고 읽었습니다. 킬체인은 핵무기로 도발할 경우에 핵무기의 원점을 타격하는 상당히 중요한 무기를 일컫습니다. 그런데 이 현무 미사일이 그제 오후 11시경 강릉 모 공군기지에서 발사됐습니다만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즉 동쪽으로 발사했는데 성능에 문제를 일으켜 서쪽을 향합니다. 다행히 탄두가 분리되면서 그대로 추락해 그것도 민가가 아닌 골프장에 떨어짐으로써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천만다행인 거죠. 탄두나 그 폭발의 위험성의 정도는 크지 않았습니다만 일부라도 더 진행을 했다면 상당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자체로도 국민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는 사안인데 관련 보고도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늑장 대응 논란도 지금 있어요. 그 이후에 훈련은 예정했던 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고 대통령에게도 또 언론에도 전혀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보안 이유로 재난문자 발송 요청 안 했고 언론에도 뒤늦게 대응을 했다라는 거고 대통령에게도 즉각 보고가 없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자, 낙탄 사고를 대통령실의 국가위기관리센터는 공유를 했는데 어제 새벽에서야 대통령께 보고를 했다. 군 관계자, 폭발 화재 인명피해 없었고 심야의 주민불편 고려해서 안전조치 후 실사격 훈련한 뒤 보고했다. 선조치 후 보고했다라는 건데 글쎄요, 지금 논란입니다. 깜짝 놀란 게 이 킬체인의 핵심 전력이에요. 현무미사일은. 그래서 북한이 우리에게 심각한 도발을 했을 때 그 원점을 정확하게 위협적으로 현무미사일이 날아가서 원점을 파괴하는, 가공할 만한 우리의 수단인데 만약에 정말 우리가 킬체인을 발휘할 상황이 오면 안 되겠지만 발휘할 상황이 됐는데 이게 절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일로 날아와. 그 상황 아닙니까? 맞아요. 심각한 일이죠. 심각한 일이죠. 네. 그런데다가 이게 왜 적군을 속여야지 아군을 속여요? 이번 일은 진짜 이게 여야의 이론이 있을 수가 없고요. 정말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정말 좀 대책이 시급한 내용입니다. 예. 근데 제가 이게 기사를 보니까 늦게 지금 기사가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불발된 게 2017년에도 한 번 더 있었다고 해요. 이건 지금 뭔가 저는 군에 문제가 있다는 걸 지금 여러 군데서 드러내놓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정권 때 북한 목선이 내려온 적이 있었어요. 우리 경계 실패를 얘기했었죠. 네네네. 그때도 군에서 보고가 들어온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신고를 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제는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목선이 내려와도 군대가 작동 안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킬체인은 그동안 너무 안 써서 그런지 연습도 안 해서 그런지 연습을 해보니까 이제는 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뭐 이번 국감 우리 전영기 의원님은 국방이신가요? 아닙니다. 아니니까 네, 우리 국방위 위원들의 좀 실력 발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럼요. 이거는 네, 이거는 뭐 예.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국방부 출신이라 그런 게 아니라 출입기자 출신이라 그런 게 아니라 이 국방부 질탈 문제뿐만 아니라 이번 사고를 계기로 중대한 장비 결함이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요. 점검하는 기회로 삼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촘촘하고 정밀하게 원인 규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장비 그 결함이 있으면은 이거 바로 잡아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아마 국회 국방위에서도 할 거지만 군 자체에 조사도 필요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나가서 더 큰 문제는 결국에는 보안상의 이유로 엠바고를 걸었다라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낙탄을 했습니다. 낙탄을 했으면 혹시나 민간에 피해가 갔을지 안 갔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면 빨리 우리 국민들께 재난 문자를 보내고 그럼요. 그리고 알려서 대피할 수 있는 그리고 사후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줬어야 됐는데 보안을 이유로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도도 못 나가게 막았고요. 저는 지금 군에서 도대체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다시 드는 가운데 장비 결함에 대한 것을 밝혀야 되기도 하지만 어떤 게 보안이고 어떤 게 우선시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저희가 판단해볼 이제 시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엠바고 함부로 걸면 안 돼요. 이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작전상일 때는 엠바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체류되어 있는 뭐 우리가 인질로 잡히는 선원을 구출하는 구조 작업일 때, 군 작전 중일 때는 엠바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 작전 상황이 전개된 상황이 끝나고 앞서 군 설명 봤지만 주민들 자고 있는데 불편할까 봐 재난 문자 안 보냈다고요? 주민들 영문도 모르고 밤잠 설쳤습니다. 들어보시죠. 또 올라간다. 또 올라간다. 잠이 막 들어가는데 뭐이 빨간 게 팡 해서 너무 놀랐어. 짐을 싸서 가야 되나 이 정도까지 진짜 이게 이 불이 하nes었다니요. 우리 뭐 이게 전쟁이 난 줄 알았어요. 진짜 잘못하면 이 동네 거의 말 떨어졌다 해봐요. 그 어떻게 했어요? 집이 완전 전쟁난 거 한 거지. 꽈렁꽈렁 하면서 창문이 완전히 아주 깨질 듯 아주 울렸지. 자, 김소영 교수님, 이거를 재난 문자를 안 보내고 보도를 막으면 뭐합니까? 주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사실 오늘 여러 가지 사안을 다뤘지만 사실 이 사안이 제일 크고 위중한 사안 같아요. 사실 그리고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이게 전쟁이 나서 뭐 도망을 가야 되는 건지 어디 벙커에 숨어야 되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인데 국가에서 아무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거는 정말 너무 심각한 문제고 사실 현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우리의 그 국방력의 어떤 자존심 같은 건데 이런 식으로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났다는 게 정말 국방이 크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보수 정권이 진보 정권에서 각을 세울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안보와 국방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철저하게 단속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애정을 담아서 국방부에게 한마디만 더 보태면 북한이 이거 보고 어떤 반응을 짓겠습니까?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